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고려대에서 교수직을 맡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남광규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미안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공간인데 제가 오늘 너무 복장을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후 2시에 저쪽 2시에 6주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사실 연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검은 양복에다가 정장을 입고 가서 추모의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아유 날씨가 너무 뜨겁고 또 행진도 있고 해가지고 좀 너무 가벼운 복장을 하고 왔는데 좀 벽에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6년 전 얘기, 벌써 6년 전 얘기군요. 당시 제가 그 아침에 현장에 갔었어요. 아침에 오니까 저쪽 촛불들은 안 보여요. 우리 저 태극기 시민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 이쪽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모이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이미 이제 그 경찰 기동대들이 이미 밤에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좀 의아한 것이 전북 기동대들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서울이면 서울 기동대들이 그 헌법재판소 앞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경비를 할 텐데 전북 기동대들이 올라와가지고 미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는 어디 뭐 북한 분쟁으로 라디오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방송 갔다가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탄핵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5분의 애국 열사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투쟁. 물론 2016년 11월 달부터 뭐 늦게는 10월 말부터 사실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지만은 사실 그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헌법이 파괴된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때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애국, 자유, 우파 시민들이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떤 우리가 거창한 뭐 법을 얘기하기 전에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양심상, 도리상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8명의 죄가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 이 탄핵 반역을 꿈꾼 정치 세력들,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세력이나 종북 좌파, 또 그 뒤에서 이를 후원해 주었던 친중 세력들은 그렇다 쳐요. 원래 이들은 기본적인 사상 생각이 반대한민국이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택도 아닌 판결을, 그것도 어떤 무슨 뭐 8명이 좀 나눠진 것도 아니고 8대 0이란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내릴 수가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이 권성동이 이 초임해서 이 탄핵 이 찬탄파들, 탄핵 세력들이 국회 소추한 지 3달 만에 어떻게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간혹 탄핵 사태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과거 닉슨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고 그에 뭐 몇 군데 사례가 있지만 보통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데 보통 최소한 2년이 걸려요. 2년이. 그래서 뭐 판결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한다든가.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제대로 판별하지도 않고 3달 만에 어떻게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적인,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다고 다 떡받침 받들고 그 어려운 사법시험 통과해가지고 판사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면 정말 명예죠. 가문의 명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족보를 타고 연면에 내려올 수 있는 자랑인데
이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택도 아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법관들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8명이 다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다 알 겁니다. 이제는 참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는가, 어떤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혹은 헌법재판관 8명 사이에 어떤 서로 묵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겁니다. 물론 그 8명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탄핵 주심 재판관이었던, 그때 재판장이었던 누구죠? 강일영?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죠? 이정미 사람은 우리 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있는 그 이후에 우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 앞에 건물이 법대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전을 하고, 석좌 교수지만 혹시 학교 나오면은 보면은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당신이 그때 주심 판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인용 기각도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정말 얼통달통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석좌 교수 타이틀만 받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8분 중에 1명은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지 몰라,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판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하나의 감옥이 되어가지고 뭐 새벽 기도 올라가면서 참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명에게 그들의 과오, 이건 정말 어떤 인간에 대한 잘못이 아니다, 국가 정책을 말아먹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이건 종북 좌파 빨갱이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자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명색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재판관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그 양심에 어떤 촉구를 하고 한 명이라도 그 당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 참 이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앞에, 헌법 앞에 사죄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회개로 받아들이고 그자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 헌법을 복구하는데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제가 적극 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줍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누구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그 상황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또 기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중국에 갖다 바치고 국가에게 갖다 바치고, 자, 그것도 또 그렇다 쳐요. 또 인정합시다. 자, 이 헌법재판관이 무너지니까 원래 박혀있었던 대법관들도 무너졌죠? 이 김명수라고 하는 이 지새끼 같은 놈이 대법원, 뭐 새끼가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놈이 대법원장 임명되니까 저기 축진해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버스 타고 올라온 것 같아. 버스 타고 여기 뭐 배낭 메고 와가지고 하나같이 말이지 아주 그냥 뭐 자기가 서민인 것처럼, 보통 사람인 것처럼, 낮은 것처럼. 이 좌파들은 알게 돼 쇼가 알게 이게 주특기고 이놈들은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놈이 말이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법 연구원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대법관들이 또 5년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쳤습니까? 지금도 그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50억 팔아쳐먹고 판결을 받는데 거꾸로 내린 자도 있고 50억 팔아쳐먹고 브로커 역할을 한 대법관도 있지 않습니까? 권순이! 또 그 중에 한 놈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그 외에 여러 가지 선거가 다 부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선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는 그 시민활동을 했어요.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단체들 모아가지고
그 대법관 중에는 그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 대법원 판사도 있어요. 이러니까 그 하급 판사인 2심 혹은 그 밑에 지방법원 판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라는 이 새끼가 말이죠. 어제도 한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법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무슨 국회 무슨 국회의원 소추권이 있니 없니? 이거 따질 게 아닌데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는 들고 일어서고 국민에 나서가 이 새끼를 아주 강제로 깜빡이 집어넣어야지. 아니 역사상에서 어떤 사람과 관련되어진 사람 5명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도 촉구합니다. 이 경찰도 이 문재인 세력에 박아놓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 이재명이라는 쥐새끼 근처에 그 측근들이 죽어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보호를 해야 된다. 예? 이 자들이 뭐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나 이게 주민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방치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끔 했는지 아니면 자살 당하게끔 했는지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은 무슨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이재명이라는 새끼를 가지고 당장 집어넣지 않으면 여기 계신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좀 깨어나서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5번째 사상인지 타산인지 모르는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 이거 보러 가만히 있는 청년들은 이야말로 개돼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자칫 한번 행사에 차질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년 전에 그 미국, 대한민국에 무너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경위든 간에 거기에 함께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이상 또 그들이 검찰총장에서 국민들이 1년 만에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바로 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치를 회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재임기간 안에 탄핵을 정당하게 역사의 정도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또 거기에 맞는 응분의 행동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가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 3년, 1년 전 우리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난 참 어려울 거로 생각했어요. 왜냐? 이놈들이 입법 행정사고 다 잡았지. 언론 다 잡아가지고 거짓 보도하지. 또 부정선거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쥐새끼 같은 이런 잡범 이재명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하는 거 보고 이걸 어차피 이긴 게임이라 그놈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하는 게임이라 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를 막아보겠다고 애를 써가지고 했는데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제가 봐서는 한 300만 표는 사기쳤는데 그 25만 표가 부족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정말 이건 하나님 살려준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자, 뭐 그런 여건이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분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가슴 아프고 또 5년간의 경기를 마치고 지금 집에 계신데 뭐 그분에게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이거 뭐 부탁한다는 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편히 쉬시고 건강 회복하고 몸이 건강하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길 또 바랐는데 하나는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그 탄핵 이전에는 그냥 정치도 모르고 자가 뭔지 후가 뭔지 주사파가 뭔지 정치가 뭔지 뭐 정당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도 포함되잖아요.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사안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새벽 버스타를 타고 올라오고 저기 온천에서 산천에서 말입니다. 밥을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6년 동안 태극기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여기 계신 5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나오는 그 순간 너무나 억울해서 사실
무자비한 경찰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공화당도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광화문에 세종문화인 앞에 텐트 쳐가지고 투쟁하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이 그 용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거꾸로 우리 공화당에 물어가지고 지금 무슨 뭐 대표를 기소하고 어쩌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그거 다 넘어갑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6년동안 이 애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분들이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를 들고 싸웠으니까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본인을 위해서 정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이게 너무 과한 바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